저는 현재 연합뉴스 측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얼마 전 게재했던 유튜브 영상 홍콩 반중 시위 왜 우리만 조용할까 이 영상 때문인데요. 이거 자유와 민주를 위해 싸우고 있는 홍콩 시위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있는 정치권을 비판하는 영상이었죠. 평소 입만 열면 촛불에 대해 떠들어대던 청와대와 집권 세력이 이 일에 이상할 정도로 침묵하는 행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의 모 기자는 이 영상을 팩트체크하겠다면서 저를 저격하더라고요. 그래놓고 하는 게 허수아비 때리기입니다. 제 영상에서 하지도 않은 말들을 언급한 후 이를 반박하며 마치 제 영상이 가짜뉴스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더라고요. 저는 언론이 홍콩 시위를 보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주장을 했다면서 언론들 지금까지 보도 잘해왔다고 반박을 합니다. 심지어 은근슬쩍 허위 주장도 끼워 넣더라고요. 현 정부가 친중 정책을 펴고 있어 시위 관련 뉴스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전혀 하지도 않은 말을 은근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아니, 해당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 영상에는 국내 언론이 홍콩 시위를 보도한 기사들을 화면에 띄우기까지 했습니다.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연합뉴스 모 기자는 이런 식으로 제 주장을 완전히 곡해했고 심지어 허위 주장까지 넣어서 제 영상을 소위 가짜뉴스로 폄하시켰습니다. 이거 아주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마저 느껴지죠. 제가 연합뉴스 측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민사소송을 건 이유입니다. 과거 제가 국회에서 일했을 때 언론을 고소고발하겠다는 정치인들 보면 항상 신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언론이란 이 공익적 가치에 따라서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이른바 기레기 소리를 들어도 싼 그런 기사를 쓴 기자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은 국민들의 편이기 때문에 이들을 법적으로 공격하는 건 국민을 모시는 정치인으로서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이 국민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공격한다면? 더군다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그리고 거기서 월급을 받는 연합뉴스의 기자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도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도활동을 한다면? 이런 건 언론이 아니라 선전기관이고 부역자들이죠. 이게 바로 제가 고소를 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고 나니까 요즘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를 비판하는 유튜버들을 상대로요. 최근 G20와 관련한 영상을 만든 유튜버가 대대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G20에서 사라진 대한민국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 아포유라는 사람인데요. G20 공식 행사 첫날 때 세션 1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신 홍남기 부총리가 참석하고 세션 2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나 뒤늦게 도착한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문 대통령은 다른 정상들이 참석했던 여성인권 관련 포럼에 나타나지 않았고 세션 3에서도 잠시 얼굴만 비쳤다가 사라졌다고 하네요. 아포유 채널은 G20 영상을 틀어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부재, 불참을 지적합니다. 영상을 보면 실제로 다른 정상들은 다 보이는데 우리 대통령만 보이지 않습니다. 국제외교의 중심이 되는 이런 중요한 행사들에 우리 지도자가 안 보인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죠. 해당 영상은 크게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연합뉴스와 KBS 측에서 이 영상을 걸고 넘어집니다. 팩트체크 하겠다면서요. 참고로 이 연합뉴스 팩트체크 기사도 제 홍콩 영상을 왜곡 보도한 그 기자가 쓴 겁니다. 이 팩트체크 또 뭔가 이상합니다. 아니, 아포유 영상을 검증하겠다면 영상 속에 있던 내용과 비디오 자료들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 있는지 거짓 주장을 한 게 있는지 이를 중점으로 영상의 사실 여부를 다뤄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팩트체크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연합뉴스와 KBS는 전혀 딴소리를 합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 없었는지 이걸 설명하면서 이를 두고 팩트체크라고 합니다. 아니, 이건 청와대에서 나와야 할 해명이지 언론에서 해야 할 팩트체크가 아니죠. 만일 아포유 측이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고 주장했다면 그게 가짜뉴스니까 팩트체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포유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언론이 나서서 팩트체크라는 이 교묘한 이름을 쓰면서 이 영상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혹, 의문을 제기하는 게 바로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팩트체크라는 이름을 걸고 왜 청와대에서 나와야 할 해명을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들을 대변해서 권력에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본분인 당신 언론인들이 어째서 권력의 입장에서 해명을 하고 오히려 사실을 바탕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들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언론이 알아서 국민들을 공격해주고 청와대 입장에서 해명까지 다 해주니까 기사가 나온 다음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올립니다.
황당한 영상이라면서 무슨 의도로 그런 가짜 정보를 생산하는 거냐 묻습니다. 왜곡된 영상과 뉴스를 가장한 허위 조작 정보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면서 KBS가 팩트체크랍시고 올린 그 보도 링크를 같이 게재합니다. 아주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정상적인 나라였으면 언론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가 해명을 하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의혹을 제기하면 언론이 나서서 이를 수습하고 해명하고 공격합니다. 정부는 이런 언론 기사를 통해 다시 한번 국민들을 공격하고 있고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 이후에도 고민정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해당 영상을 비판했고 청와대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까지 이 관련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이 G20 관련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고 전합니다. 여당인 민주당과 좌파 세력도 보조를 맞춥니다. 아포유 영상 이후 다른 사람들이 추가로 제기한 건강이상설 같은 의혹들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고발 대상이 됩니까? 세월호 7시간 이야기하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다들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연합뉴스와 KBS 말고도 수많은 언론들이 이 집권 세력에게서 나오는 소위 가짜뉴스 비판을 열심히 받았으며 집권 세력에게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조선일보만이 문 대통령의 G20 7개 행사 중 실제로 4개나 불참한 사실을 팩트체크했습니다. 지금 나라 꼴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G20 행사 상당수를 불참한 사실을 바탕으로 합당한 의문을 제기한 국민이 가짜뉴스 유포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과 정권에 부역하고 있는 언론들은 이런 국민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감히 정부를 공격하면 권력을 지닌 이들에게 공격받는 시대, 이런 걸 두고 독재 시대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언론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언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국민들이 아니라 권력을 섬기고 있습니다. 권력을 검증하고 권력을 비판하고 권력에 맞서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국민들에게 그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밥벌이를 있는 연합뉴스와 KBS의 기자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기자님들,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당신들이 품었던 열정과 신념, 그런 것들을 여전히 지향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정부가 해야 할 해명을 대신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틀어막고 권력에 부역하는 사람들을 감히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치 정권의 최전선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공격하던 괴벨스가 하던 짓들을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국민입니다. 당신들이 검증하고 비판해야 할 대상은 국민들이 아니라 권력입니다.